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엄청난 소식이 오늘 오전에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내용이라 생각되지만, 뽕뉴스가 한번 제대로 다시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 포함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자, 우선 신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자면 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가 멜론 주간 인기상 1위에 등극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팬투표 스미 활동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멜론 주간 인기상 탑 20 중에서 1위에 올라섰는데 여기에 방탄소년단을 비롯하여 수많은 아이돌 가수들도 대거 참전된 투표임에도 이렇게 히어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2위에 빅뱅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이 멜론 주간 인기상 원탑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보면 이 상의 점수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영님은 투표 1위를 하면서 45.3점과 주간 차트, 그러니까 음원 차트 점수 24.7점을 합한 점수로 1위에 등극했고요. 빅뱅의 경우 주간 차트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압도적인 음원 순위를 달리고 있지만 투표 순위에서만큼은 히어로의 절반 정도에 못 미치는 그런 점수를 보여주면서 히어로가 당당하게 1위에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우리들의 블루스가 빅뱅의 노래보다 홍보가 좀 적기도 했지만 특히나 투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팬덤 화력이 얼마나 진하고 막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밍도 스밍이지만 이 투표를 정말 한 표 한 표 열심히 누르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결과가 이렇게 멜론 주간 인기상 원탑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 공개된 정말 초대박 소식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영님의 정규 1집 I'm 히어로 노래의 이적부터 서른도님까지 어마무시한 작곡가들과 가수의 노래를 만든 이들이 참전을 했다. 이 엄청난 트랙 리스트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크레딧에는 화려한 참여진이 눈길을 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곡한 서른도는 사랑해요 그대로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해요 그대로라는 우리 영님의 이번 트랙 앨범에 이 서른도님이 직접 작곡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사랑해요 그대를, 이 노래를 서른도님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더불어서 이적 역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노래가 장담을 해본다면 최근에 영웅님 영상에,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왔던 쇼츠 중에 신곡 스포일러라면서 영웅님이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음소거가 되면서 입모양만 보였던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말 중에 팬들이 유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가사가 들어간 거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도 그 노래와 일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히어로가 알게 모르게 하나 둘 스포일러를 해왔었구나. 바로 이거죠. 근황 토크할 때 신곡 스포를 한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이적이 작곡했다라는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바로 첫 번째 앨범 트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통은요, 타이틀곡이 1번 아니면 2번인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이적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타이틀곡이 될지 어떨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면은 발라드계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단순 발라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장르의 노래도 섭렵한 작곡가로서의 능력도 굉장한데, 과거 패닉으로 활동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적이 이렇게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감미로운 노래가 출시될지 참 상상조차 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전거 탄 풍경. 이 자전거 탄 풍경, 너 굉장히 독특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실제로 이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이름의 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전거 탄 풍경 노래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은 수호천사님들이 알고 계시듯
바로 우리 미스터 트롯 콘서트 때 트롯맨들이 항상 피날레 곡으로 불렀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 그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그 노래의 원곡 가수들이 바로 이 자전거 탄 풍경이다. 아마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뽕뉴스라고 이야기하실 바로 그런 가수분들이죠. 자, 지금 뭐 서른도님, 이정님, 자전거 탄 풍경 엄청납니다. 자, 이 중에 멤버가 연애편지라는 히어로의 바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딕펑스의 김현우는 손이 참 곱던 그대. 손이 참 곱던 그대. 바로 앨범 트랙 3번에 위치한 노래입니다. 자, 그럼 이 딕펑스 김현우는 또 누구냐? 옛날 슈퍼스타 K4에 출연하여 준우승을 했던 가수이자 또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딕펑스 김현우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감미로우면서도 고음 부분에서 빵 터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트렌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를 담은 노래를 많이 불러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소천사님들이 기회가 되실 때 이 딕펑스 김현우의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 가수가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추구하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 많은 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어제 깊게 설명드렸던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인 공 작곡가, 그리고 이 딕펑스의 김현우님, 이들의 노래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영웅님의 보컬과 이들이 가진 감성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손이 참 곱던 그대는 뭔가 글자 제목부터가 상당히 트로트에 가깝지 않겠나, 약간 퓨전 트롯의 느낌이 나지 않겠나라는 팬들의 추측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제목을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도 아마 서른도님의 노래는 상당히 트롯 노래일 것 같고, 이정님의 노래는 전형적인 발라드, 이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도 이 연애편지란 노래 역시 상당히 발라드스럽고, 이 딕펑스 김현우는 약간 펑키한 트롯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임창정님의 또다시 사랑, 내가 저지른 사랑을 만든 히트메이커 작곡가 멧돼지가 또 이번 트랙인 무지개를 또 만들었죠. 이 임창정님의 원곡인 또다시 사랑, 내가 저지른 사랑, 이 노래 들어보시면 정말 전형적인 발라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래를 임창정님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가 참여했다라는 거고, 심지어 장윤정님의 노래와 수많은 히트곡, 그리고 유재석님이 북캐릭터로 활동한 유산슬, 뭐 아시다시피 트롯 노래를 발매하여 데이트를 쳤었죠. 이 유산슬의 노래까지 작곡한 윤명선이란 작곡가가 인생 찬가라는 노래로 이렇게 마지막 12번째 앨범 트랙을 장식합니다. 야,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1번부터 12번까지 12곡이나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첫 번째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10곡 이상의 노래가 정규 앨범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히어로는 요즘 정규 앨범이라고 해도 대여섯 곡이 나오는 환경이지만 분명히 10곡에 가까운 노래를 담아서 정규 앨범을 발매할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려 12개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노래 가짓수만으로도 너무나 굉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건 지금 이 작곡가님들과 노래 제목을 보면요. 자, 아버지라는 노래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블루스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랑해 진짜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랑해 그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로 할지, 나 진짜로 할지, 사랑해로 할지 많은 고민을 팬들도 했고 우리 영웅님도 했는데, 사랑해 진짜 노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독시에 선공개된 그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체적으로 노래 제목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보금자리, 인생 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손이 참 곱던 그대, 아버지, 무지개, 사랑역, 사랑해요 그대를, 이 노래가요, 참 놀라운 게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해 진짜, 그리고 아비앙또, 그리고 연애편지, 이 5곡은 제 생각엔 확실히 발라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곡에 참여한 작곡가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해 진짜, 아비앙또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 5곡은 발라드라 생각되는데, 이 아버지라는 노래와 그리고 나머지 노래의 공개 정보가 적지만
이 보금자리라는 노래의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우리 히어로가 밝힌 것처럼 정통 트롯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른도님이 작곡한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 역시 트롯곡일 확률이 높고, 인생찬가를 작곡한 노래 역시 유산슬, 장윤정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트롯곡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곡들 뭐 사랑역이라던가 손이 참 곱던 그대, 무지개, 아버지, 그리고 연애편지, 자 이런 노래는 아직 100%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영웅님이 정작 정규 앨범을 공개해놓고 보니까 이 아비앙또라는 힙합, 레게 힙합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노래도 담겨져 있고, 사랑해 진짜,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정통 발라드 곡도 있는데 그 비율이요, 절반은 대중가요, 절반은 트롯곡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뽕뉴스가 참 착각했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트롯 가수 아니에요, 대중 가수예요 라고 했고, 저 역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많은 분들은 그래도 히어로가 트롯 했으면 좋겠어요, 트롯 가수에서 왜 배척하나요 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정작 우리 영웅님은 대중가요도 절반, 트롯곡도 절반을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일반 발라드 가수는 얼마나 흔합니까? 또 일반 트롯 가수는 얼마나 또 흔합니까? 그런데 이 발라드와 트롯을 접목한 이 발로트라는 이야기 자체가 나온 게 우리 히어로를 통해서란 말이죠. 영웅님은 이 발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선명한 것 같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고 대중가요도 너무나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발라드 가수로 완전 전향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트롯을 배척하지 않고 트롯도 조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절반은 트롯, 절반은 대중가요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러면 젊은 층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시니어 세대층도 확보할 수 있는 참 현명하고 똑똑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적으로는 트롯 가수로서 성공했다라는 그 자부심이 우리 히어로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수많은 앨범 트랙에 참여한 작곡가들의 이름을 보면 트롯계에서 유명한 분들, 발라드계에서 유명한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마 영웅님의 정규 앨범 2집에는 또 다른 장르에 엄청난 사람이 들어오면서 장르별로 퍼센테이지를 딱딱딱 맞춰서 앨범이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하게 만드는 이 히어로의 행보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소식은요, 8시에 올라올 또 리로드 2편 에피소드에 대한 깨알 분석이 들어갈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잊지 말고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